특히 20대가 심하다고 하고 30대도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젠더 갈등 있잖아요. 뭐 여혐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이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이게 물론 뭐 가정폭력 이런 거 많았습니다만 예전에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것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는 데서 여성에게 기회가 적게 들어가는 걸 이제 차별이라고 그렇죠. 보는데요. 네. 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죠. 뭐 직장 내에서도 과거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다지만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육아인 경우에 여성들에게 이 독박 육아가 주어지는 현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그 성격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난 그 정부들에서 여성들에게 그 페이버를 주는 정책들을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 우리 60대가 겪었던 것보다는 남녀 차별을 문화적으로 덜 겪고 큰 남자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이 여성들에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돋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걸 이제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회가 20대 남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녀가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를 2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선동도 하고요. 선동하고 강화해서 이걸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죠. 이게 여가부 폐지 논쟁하고도 같이 가는데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하는 동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위원회를 2번 다 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여성 문제만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청년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네네. 다루어집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이 여성 문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사회라는 곳, 독일 사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여성들에 대한 그 기회 균등이 거의 많이 보장돼 있죠. 그래도 뭐 정치라든가 특정 분야에서 아직 제 여성들의 진출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여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일정한 부분 복수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 단적인 것이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여성들의 세계에서 복수다. 네. 가장 저출생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2050년대 60년대에는 뭐 이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직장 갖고 있는 여성은 독박 육아 때문에 결국 경력 단절 여성으로 몰려가고 이런 문제는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좀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뭐 정치하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죠. 네, 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네.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지금 70조가 넘어요. 70조 원이요? 물론 이제 각 부처에 이제 나눠서 아, 편성이 네네. 돼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건데 이걸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평등 문제를 높이는 걸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의 어떤 장관 후보자는 뭐 칼럼을 쓰면서 에센라면 위인이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그건 정말 신사임당 시대에 했을 얘기를 지금 우리가 뭐 세븐이 아니 된다. 심사임당 무슨- 선생님도 들으시면 네가 낳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냐 화내셨을 것 같아요.